이런 내용을 딱 들으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래, 앞으로는 우유랑 뭐 귀리가루랑 단백질이랑 섞어서 먹으면 되겠구나 하고 그냥 끝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은 밥 대신에 보충제를 먹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먹어도 돼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단순히 한 가지 영양소만 먹는 게 아니죠.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 여러 가지 영양소를 섭취를 하죠. 근데 단백질 보충제 안에는 단백질만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경우 단백질 보충용으로는 좋지만 식사를 대신하기는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밥을 먹었는데 단백질을 좀 부족하게 먹었어.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단백질 보충제를 먹어주는 건 괜찮아요. 근데 식사를 완전히 대신하기에는 별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단백질만 부족하니까 여기에다 우유를 섞어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래도 부족해요. 왜냐면 탄수화물이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우유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애지 탄수화물은 좀 적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식간에 뭐 단백질을 보충해 준다라거나 그럴 때는 괜찮지만 식사를 완전히 대신해 주기에는 좀 부족하죠. 그래서 단백질과 미숫가루나 귀리가루 이렇게 해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넣어서 이제 드시면 괜찮아요. 근데 여기에 가장 큰 단점이 흡수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거예요. 얘가 유동식이다 보니까 얘를 먹었을 때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거예요. 운동 후에는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먹는 거는 나쁘진 않지만 식사 대신에 먹기에는 너무 흡수가 빠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유를 섞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흡수 속도를 느리게 하기 위해서 우유를 넣어줘요. 우유의 지방과 단백질은 흡수 속도가 느려서 단백질 보충제가 빠르게 흡수되는 것을 완화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도 말했던 그냥 단백질을 먹는 거라든지 미숫가루를 섞어서 먹는 거라든지 우유랑 섞어서 먹는 거, 그 다음에 미숫가루, 우유, 단백질 이렇게 섞어서 먹는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위에 큰 글씨는 주로 활용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단백질과 물, 요거는 운동 후에 먹으면 좋고 단백질과 우유, 식후와 식간에 먹으면 좋은 거고, 이게 작은 글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활용을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후에 먹어도 되고 식간에 먹어도 되고 그 다음에 운동 후에 먹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식사를 보충제 대신해도 되냐? 그건 아니에요. 하루 2끼 이상 식사 대신으로 보충제를 먹기 시작하면 나중에 식사를 잘 못할 수가 있어요. 보충제의 가장 큰 단점은 편의성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편의성 때문에 의존성이 생겨서 식습관에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먹는 거는 괜찮지만 너무 여기에 의존하는 거는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런 내용을 딱 들으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 앞으로는 우유랑 뭐 귀리가루랑 단백질이랑 섞어서 먹으면 되겠구나 하고 그냥 끝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얼마나 먹어야 돼요? 내가 단백질을 몇 스푼 먹어야 되는지, 미숫가루를 얼마큼 넣어야 되는지, 우유를 몇 미리 넣어야 되는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이거잖아요. 왜냐면 먹는 양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내가 살로 갈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부족할 수도 있는 거고, 먹는 양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사용하는 양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큼 사용을 하는지, 내가 얼마큼 에너지가 필요한지 알아야지 먹는 양을 체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먹는 양 기록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잘해요. 근데 사용하는 양을 기록하는 거는 잘 못하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이 따로 있으니까 요거 그냥 참고해서 보시고, 예를 들어서 내가 2800kcal를 만약에 필요로 한다. 그럼 요거를 그냥 4분의 1 정도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한 4끼 정도 먹는 거를 추천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한 끼 정도는 이렇게 보충제로 먹고 나머지 3끼는 밥으로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그러면 계산하기 편하게 제가 사이트 하나 만들어 놨어요. 동면중의 운동도우미 사이트라고 네이버나 뭐 구글에 검색하면 나와요. 여기서 이제 운동도우미 쪽에 보충제 활용 요 탭 누르시면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서 내가 컴백 100% 웨이 한 스쿱 반 이렇게 넣고 단백질 한 스쿱 반만 넣으면 칼로리가 요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식사 대용으로 한다고 하니까 열이 뻗쳐요, 안 뻗쳐요? 뻗치죠? 여러분들 뭐 항상 이런 영상 올리면 그거 물어봐요. 아몬드 브리즈 돼요? 두유 돼요? 이거 다 넣어놨어요. 이거 다 넣어놨습니다. 우유 뭐 한 200ml 넣어요. 우유랑 단백질이랑 해서 요걸로 식사 대신한다고 해요. 이것도 제가 열받죠? 왜냐면 칼로리도 굉장히 적고 비율도 별로 좋지가 않죠? 결국에는 탄수화물 베이스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100g 기준이니까 이제 0.7 하면 70g이죠. 귀리 파우더를 70g, 지금 100g 기준이니까 0.7 넣으면 70g이죠. 이렇게 넣었을 때 이제 533. 그러니까 내가 식사를 대신해서 먹는다라고 하면 이 정도의 칼로리는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식사 대신해서 먹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얼마큼,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양만큼 해서 n분의 1 해서 그만큼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백질 보충제랑 뭐 귀리 파우더랑 넣다 보면
보틀이 꽉 차요. 꽉 차서 넣을 수가 없어. 그러면 보틀이 그만큼 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보틀이 블렌더 보틀 이제 클래식 45인데 1330ml 정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크니까 귀리가루랑 그 다음에 프로틴 이런 식으로 섞어서 드실 때, 탄수화물 그번도 같이 드실 때는 이렇게 큰 보틀 사용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물어보시는 게, 귀리 파우더라든지 미숫가루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스쿱에 몇 g인지 막 몰라서 막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 추상적인 값이에요. 왜냐면 그 가루마다 비중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보충제 스쿱 보면 안에 cc라고 해서 용량이 있어요. 얘는 부피단이에요. cc는 부피 있는데, 얘 이렇게 한 스쿱 펐을 때 70cc짜리는 40에서 44g 정도 이렇게 퍼져요. 그리고 50cc짜리 스쿱은 한 28에서 30g 정도 퍼지고, 한 미숫가루나 귀리가루 정도는 한 요 정도 비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참고해서 이렇게 드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밥 대신에 단백질 보충제 먹어요 되나요에 대해서 알아봤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밥 대신에 보충제 먹어도 돼요. 대신에 너무 보충제에 의존하지 마시고 식사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습관 들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뽕빠.